친구와 함께 편하게 영화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요? 온라인에서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영화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대화에 낄 수 있을 것 같아 망설여졌던 적은 없었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여기 잘 오셨습니다. 흐름드 살롱에서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펼쳐지는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밤이 온통 영화가 되는 곳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극장 가는 공조2 인터내셔널이 핫했다면은 이 추석의 안방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이 꽉 잡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공조2의 경쟁작이 극장으로 못 가게 안방으로 발걸음을 잡아둔 이 수리남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거의 굉장한 화제성을 몰았는데요. 윤종빈 감독님의 신작이자 첫 드라마 연출작인 수리남의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는요,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오디오 토론 플랫폼인 흐름드 살롱에서 진행이 되고요. 오픈되어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진행되는 만큼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캐스트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녹음의 특성상 스피커분들의 환경에 따라서 음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분들은요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셔도 무방하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천과 구독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6부작짜리 드라마의 줄거리 소개를 내가 과연 어느 선까지 해야 될까 되게 망설였어요. 이거를 회차별로 이러쿵저러쿵 다 얘기하기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냥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남에서 카르텔과 손을 잡고 마약 밀매 조직을 만들어서 마약왕이 된 한국인 조봉행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드라마 시리즈고요. 조봉행의 일화를 알게 된 하정우 배우가 절친한 윤종빈 감독에게 작품화를 제안을 해가지고 제작이 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마약 카르텔의 언더독으로 들어간 일반인 K씨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 바로 이 수리남이 되겠습니다. 수리남이라는 지역명이고요. 나라명이고요. 뭔가 좀 중의적인 표현으로도 쓰였죠. 이 작품상에서 뭔가 자동차 수리업을 하고 있는 이 K의 직업과도 뭔가 약간 중의적인 표현으로 썼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본 사람들끼리 농담으로 수리남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오피셜로 중의적인 표현이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농담으로 주고받던 이야기가 진짜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신기했습니다. 기본 정보는 짧게 한번 하고 가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얘기할 거리가 많아가지고 입이 근질거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기본 정보 간단하게만 하고 가보겠습니다. 9월 9일에 청소년 관람 불가로 넷플릭스를 통해서 글로벌 스트리밍이 시작이 됐고요. 총 6부작이고 총 재생 시간은 6시간 11분입니다. 그러니까 회당 1시간 내외에 구성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종빈 감독님이 메가폰을 잡으셨고요. 공작 이후에 제작한 작품이자 첫 드라마 연출작입니다. 글로벌 순위가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9월 하루 전이죠. 9월 20일 기준으로 넷플릭스 기준 글로벌 4위에 이렇게 랭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요게 영어 제목이 수리남이 아니고요. 나르코 세인츠가 이제 영어 제목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수리남이 지역명이기도 하니까 수리남 이렇게 했는데 요게 좀 반발이 있어가지고 나르코 세인츠로 이제 바꿨다라고 하네요. 특이사항이 있다면은 프로포폴 혐의로 자숙 중이던 하정우 배우의 복귀작이고요. 이제 프로포폴 혐의로 자숙 중이었는데 복귀작이 이 마약을 다룬 작품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이 정도면 정면 돌파를 한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되게 신기하게 좀 여겼던 이 상황이고, 그리고 이 하정우 배우 본인도 이렇게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하고 있고 진짜 죄송하다 이렇게 반성하는 인터뷰도 진행을 하셨죠. 네, 그리고 하정우 배우 외에도 황정민 배우, 박혜수 배우, 조우진 배우, 유연석 배우, 그리고
특별 출연인 장첸 배우까지 쟁쟁한 배우들이 본인의 기량을 펼쳐준 작품입니다. 그리고 장첸 배우는 특별 출연인데 분량만 보면 절대 특별 출연의 분량이 아니죠. 웬만한 조연급의 분량은 되는 것 같은데 특별 출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공개되고 나서 여러 가지 또 이제 논란거리들이 있었어요. 일단 수리남 현지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마약의 온상으로 그린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좀 항의를 좀 했고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여기에 나오는 중국인 깽단을 너무 멍청하게 묘사했다라고 하면서 각종 리뷰 사이트에 별점 테러를 하고 다니는 사건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는 중국에서 서비스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봤다면은 분명히 불법 스트리밍으로 보거나 불법 다운로드로 봤을 텐데, 이렇게 불법적인 경로로 감상을 했는데, 이거를 또 막 별점 테러까지 하고 다니고 있으니까, 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안타까운 건데요. 이 공개된 첫날 이미 전 회차가 다 유출이 돼가지고 이제 불법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이제 유포가 됐다고 하니까요. 야,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해서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야, 이게 공개 첫날부터 이렇게 유출이 됐다고 하니까, 진짜 좀 유감스럽네요. 이런 면에 있어서도 너무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리고 테리지님이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소재라고 하시네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무서워하는 소재면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풀타임으로 안 보신 게 다행이기도 한 게, 이게 선정적인 장면은 2회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그러니까 야한 장면, 집단 선교 장면이 2회에 딱 한 번 나오고, 그 뒤로는 그냥 비키니 입은 모델들 요 정도 수이긴 한데, 잔인한 장면은 거의 매회 나오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보기 힘드신 분이라면은 아마 좀 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런 분도 있어요. 이제 직접적인 잔인한 장면은 괜찮은데 이 심리적으로 쪼는 그런 분위기를 되게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 주변 지인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거를 보시면서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이런 분위기 계속돼요? 나 이거 미치겠어요. 막 이러면서 연락 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보시더라고요. 결국은 끝까지 다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소대가리님이 최근에 홍어를 먹었어요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홍어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수리남에서는 하정우 배우가 홍어 먹방을 정말 맛깔스럽게 하죠. 진짜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하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행보관님이 어디서 삭힌 홍어를 구해 오셔가지고 그거를 군대 내무반 냉장고에 보관을 하셨어요.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그 홍어 냄새가 행정반을 가득 채웠단 말이에요. 거기서 야, 이거는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니다라는 그 냄새만 맡고도 그걸 느껴가지고, 그 뒤로 홍어라고는 쳐다도 안 보고 있었는데, 이 작품에서 홍어를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배우들이 조금 관심이 생겼습니다. 자, 소대리님이 최근에 홍어를 드셨는데 수리남 산이냐고 물어보니까 칠레산이라고. 그 수리남이라는 그 지역에서는 이 작중 배경에서 그 홍어를 먹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다 바닷속에 버리고 있는데, 그 한국에서는 비싼 값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수리남에 가서 그 버리고 있는 홍어를 헐값에 사와서 한국에 되파는 그 사업을 하고자 이제 하정우가 그 수리남으로 향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테레즈님은 오징어 게임도 간신히 봤어요라고 하시는데, 잔혹함 수위로 따지면은 오징어 게임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붉은 눈의 뻐꾸기님은 하정우 아버지가 드시는 게 찐이라고. 그렇습니까? 여기서 아버지는 실제 아버지가 아니라 극중 아버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하정우 동생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제 얘기를 하고요. 그 흐름의 토픽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댓글을 달아주셨는지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소대가리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실화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전개가 허술한 건 좀 아쉽다. 인물들은 개성을 갖고 캐릭터를 형성하나 다른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연기를 답습하는 것 같아서 지루했습니다. 좋았던 점은 극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미장센과 시원하게 진행되는 극의 호흡이었습니다. 수리남의 진짜 안타까운 지점은 만듦새가 아닌 준비 과정의 허술함이 극에 그대로 드러남에 있습니다. 눈빛만 봐도 서로 호흡을 읽어내는 배우들로 호화 캐스팅에
윤정빈이라는 보증된 연출력을 지닌 감독이 손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완성도는 고급 재료로 만들어진 레토르트 식품과 같은 음식 같다라는 느낌의 일감으로 듭니다. 이것은 제작진의 역량의 문제라기보다는 제작 단계에서 정해진 예산으로 요구하는 결과물을 산출하라는 넷플릭스의 비효율적인 제작 과정의 방식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개인의 예술이 아닙니다. 많은 스태프과 배우, 마케팅이 동원되는 일종의 산업입니다. 긴 시간을 공들이는 만큼 변수는 반드시 발생하는데 투자하는 쪽은 들인 돈의 효율을 따지니 그 부분은 간과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재와 제작진이 만나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치에 못 미치는 작품이 나왔다는 사실은 한숨 짓게 만듭니다. 라고 써주셨고요. 그리고 요 흐름의 운영자님, 뭐 대표님이시겠죠. 대표님이 남기셨는데요. 오랜만에 웰메이드 시리즈를 본 느낌이었습니다. 박혜수, 황정민, 하정우, 조우진 등 명품 배우들의 명품 연기가 일품이었습니다. 다만 빌런이 생각보다 너무 잘 속아 넘어가서 쉽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점이 긴장감을 갈수록 조금씩 떨어뜨리는 느낌이긴 했습니다. 실화 기반이라는 데에도 한국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게 신기한 부분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이야기 구성이 재미있어서 하루 만에 쉬지 않고 정주행한 오랜만의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강추라고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속상한 코발트 블루 호랑이의 호흡님께서는 솔직히 기대 안 하고 봤는데 진짜 대박. 배우분들 연기에 푹 빠져서 봤어요. 배우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지인들한테 강추하고 싶네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수영짱님께서 국익과 사익, 솔직한 하정우의 캐릭터성이 빛났던 영화였습니다. 초반에 긴장감에 따라오지 못했던 후반부가 너무 미미하게 끝나서 아쉽지만 배우들의 연기와 그럴듯해 보이는 스케일이 볼만했습니다. 하정우가 실제였다라면은 국정원 편을 안 들었을 듯 억지로 정의 챙기는 게 조금 웃기긴 했어요 라고 남겨주셨고 요게 최다 좋아요를 받으셨네요. 이게 억지로 정의 챙기는 게 좀 웃겼다라고 얘기했던 게 마지막에 국정원에서 이렇게 그 막강한 보상을 해준다고 했는데 하정우 배우가 뭐 지금까지 계속 그 돈을 목표로 달려오던 그 캐릭터가 그걸 다 거절을 해버리죠. 그래가지고 요게 조금 억지로 정의를 챙기는 그런 연출이 좀 웃겼다. 뭐 요런 맥락에서 요런 후기를 남겨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요렇게 남겨주신 후기들을 한번 쭉 읽어봤으니까요. 오늘 요 자리에 와주신 분들은 어떻게 요 작품을 보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초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뻐꾸기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저도 기본적으로 재밌게는 봤는데, 응, 역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뭔가 의견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다, 조율이 잘 안 된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응, 응, 저도 그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하고요. 응, 분명 이제 감독님께서 어떤 인물들 간의 서사를 더 넣었는데, 응,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 응, 느낌이. 응, 응, 이게 아예 처음부터 없던 게 아니라 이런저런 설정도 있고 뭐 그런 설정을 담은 장면도 있었는데 그런 응, 장면을 못 찍었거나 아예 빼버린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었지만 응, 그래도 그냥저냥 뭐 이게 사실 이게 영화관에서 봤으면 좀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는데 응, 그냥 편하게 누워서 넷플릭스로 봤기 때문에 응. 저는 뭐 이 정도만 돼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다만 아쉬운 건 이 응, 황정민의 캐릭터가 응, 물론 여러 가지로 뭐 구멍이 나 있긴 합니다만은 네, 황정민 캐릭터가 좀 많이 아쉬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얘가 이제 교주인데 응, 그러니까 목사인데 어떻게 응, 보면 사이비 목사인데 얘가 좀 더 뭔가 사이비 짓을 하는 장면을 더 넣어준다든지 예를 들면 응, 뭐 이 애들을 이용해서 뭐 예를 들면 범죄에 확실히 막 이용하는 그런 막 자경단 같은 거 있잖아요. 응, 그런 애들을 처음엔 보여주는데 그 뒤로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총을 잡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그래서 그런 걸 넣어주거나 했으면 좀 더 얘가 좀 더 부각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얘가 그래서 어떻게 초반 말고는 얘가 목사일 이유가 뭐지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서 그 부분이 저는 사실 제일 아쉬웠어요. 나중 그러시, 가니까 응. 애초에 처음부터 목사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약간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실화에서 조봉행은 그 냉동 설비 기사였다라고 하죠. 그 네, 배에 뭐 있는. 응, 그리고 이게 뭐 실화니 어쩌니 하는데 사실 저는 딱히
이게 실화하고 그런 거가 중요하기보다는 음. 그냥 이 드라마 내에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부분이 이제 허술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 진짜 실화예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는 좀 맞지 않는다 생각해. 그건 실화든 어쩌든 그걸 감독이 보여줄 거면 이게 납득이 되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실화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아쉬운데 근데 이게 감독님이 뭔가 의도한 것 같진 않아요. 뭔가 장면이 좀 잘려 나간 것 같은 느낌, 많이 줄어드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실제로 뭐 9부작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12부작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맞아요. 저도 좀 비슷하게 느끼기는 했는데 이게 넷플릭스가 이 자기들이 투자한 그 금액 안에서 제작을 하면은 뭐 이렇게 관여를 안 하는데 그 예산을 넘기는 순간 막 엄청 타이트하게 쪼나 봐요. 그래가지고 금액적으로 그래가지고 좀 그 선에 맞추기 위해서 투자자의 그 선에 맞추기 위해서 좀 많이 희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기는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카카님은 요거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저도요. 네. 그 윤정민 감독이 대사는 진짜 기깔나게 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범죄의 전쟁, 나쁜 놈들 전생 시대도 그렇고 대사가 진짜 버릴 게 거의 없어요. 다 좋더라고요. 맞아. 저는 이현석도 별로라고 했는데 이현석 대사 되게 다 괜찮았거든요. 약간 부패한 쫄딱 변호사 느낌을 되게 잘 살린 것 같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워낙 연기를 잘하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저평가받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제가 뭐 지금 호평을 받고 있는 그 조우진 배우도 너무 연기 잘했고 끝내주죠. 네. 황정민도 연기가 뭐 다 똑같다고 하는데 그 배우들 원래 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천의 얼굴이라고 하는데 어떤 역할을 맡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거의 맞는 역할만큼 잘 연기한 것 같고요. 전 별로 깔 게 없이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뭐 단점이 없는 건 아닌데 네. 단점이 있어도 그 단점을 덮을 만큼 재밌었어요. 사실은 저도 카깡님과 동일한 감상으로 봤고요. 뭐 이게 뭐 구구절절 다 완벽한 작품은 아니지만 근데 이 정도 완성도면은 그런 단점들이 조금 그냥 넘어가줘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의 좀 사소한 그런 점들이라고 저는 이제 느꼈기 때문에 뭐 저 역시도 너무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소대가리님은 요거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까 그 댓글로도 굉장히 좋은 말씀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전 최대 단점이 재밌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실패작인데 재밌는 게 단점이다. 그렇죠. 네. 이게 왜 실패작이냐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시나리오를 쓰다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왁구를 너무 재밌게 짰어요. 그 막 인물 뭐 이렇게 긴장감도 있고 뭐 이렇게 전체 큰 그림 밑그림을 원래 막 이렇게 이거는 뭐 끝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그렇죠. 먼저 쓰기 전에. 그렇죠. 이제 뭐 왁구가 참 좋은데 디테일에 들어가는 순간 망한 것 같아. 그 대사도 좋고 뭐 좋아요 재밌는데 너무 허술하고 그 처음에 1화 그러니까 1화 봤을 때 이건 물건 하나 나왔다 싶었거든요. 1화가 너무 좋았어요.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독백하고 이런 과정들이 뭔가 이야기가 쫙 이렇게 온다 입질이 온다 했는데 뒤로 갈수록 뭐 이렇게 좀 전개도 좀 황당무계하고 이건 좀 너무하다. 이거 윤종민이 이 정도는 아닌데 시나리오를 쓰다 말하고 이게 마지막에 가서는 왜 급하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치. 왜 이렇게 급하지? 이렇게 끝맺을 거 왜 이렇게 크게 벌려놨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럴 거면 그냥 작게 해서 좀 타이트하게 좀 쪼지. 시간이 없었나? 아니면은 이야기를 더 크게 하려는데 못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맥락이 아까 글에도 써주셨던 것 같은 어떤 제작과 투자 환경에 대한 문제. 근데 나중에 그걸 찾아보고 알았어요. 이게 그런 좀 뒷사정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그 넷플릭스 제작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많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좀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재밌는 게 최고 단점이다. 이럴 거면 그냥 아예 재미없게 만들어서 보지를 말게 하지. 아, 에라이 넷플릭스 씨.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소대거리님이 진짜 이거를 좀 많이 재미없게 보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런 또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까 솔직담백하게 들어보니까 또 마냥 그런 것만 또 아니다. 아니 그게 뭐냐면은 예, 기대가 있잖아요. 기대가. 기대감. 그치, 윤종빈 감독. 맞아. 윤종빈의 뭐 하정우, 조우진 뭐 저 난리 납니다.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했죠. 그래서 실망이 더 큰 걸 수도 있어요. 맞아. 이게 진짜 아쉬운 게 네. 사실 윤종빈이 아니라 뭐 다른 신인 감독이었으면 와 잘했다라고 해줄 것 같은데 이게 뭐 이게 영화가 없고 있고를 떠나서 윤종빈 감독인 게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전작이 그 저기 범죄의 전작을 찍었잖아요. 찍었죠. 범죄와의 전쟁. 네, 옛날에 찍었는데 그걸 찍은 감독이라고 생각하면 보면 볼수록 아쉬워지는 거죠. 왜냐면 이 정도는 아닌데 더 잘할 수 있는데 분명히. 그리고 바로 뭔가, 전작인 공작도 너무 괜찮은 작품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뭔가 보여요. 뭔가 뭔가 더 하고 싶은데 못한 느낌이 드니까 드라마를 보다 보면. 그래서 아쉬운 거지 뭐 이 드라마가 전체적으로 뭐 재미가 없다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되게 맞아. 재밌게 봤어요. 볼 때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자본인 뭐 저런 환경에서 윤종빈이가 이 정도 해내는 걸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반대적으로 생각을 하면. 맞아. 그것도 이제 나중에 기사로 알게 된 거긴 하지만 그 제작 환경이 너무 타이트하게 쪼이다 보니까 예산 같은 게 어떤 분은 리허설도 없이 그냥 바로 슛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촬영한 경우도 있고, 사실 그렇게 해서라도 어찌저찌 촬영을 마무리 지은 거는 이 리허설 없이 바로 즉석에서 연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 기량을 뽐내준 이제 배우들의 역량 덕분이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제 생각도 아까 뭐 소대가리님이나 뻐꾸기님 생각과 비슷한 게, 만약에 넷플릭스에서 예산을 더 넉넉하게 따내가지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이제 찍었더라면은 뭐 좀 리허설도 하고 같은 장면이라도 여러 번 재촬영도 해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면은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저도 들기는 했습니다. 물론 지금 나와 있는 이 결과물도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지만 더 좋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 거는 뭐 사실이에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감독님이시기도 해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 뻐꾸기님은 보시면서 좀 인상 깊었던 대사 같은 게 있어요? 좋은 장면이라고 하면 이제 황정민 거의 첫 등장할 때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서 거의 첫 등장해서 그리고 첫 등장해서 하정우한테 도움을 줘서 그 중국인 거기 찾아가서 뭐 이게 뭐 우상 숭배니 뭐 하나님 여기 뭐 수리남의 홍원은 하나님 거니 하는 그 시퀀스가 그냥 이 1화부터 6화까지 보게 하는 엄청 큰 원동력이었더라고요. 긴장감 쩔지. 시퀀스 자체가. 저는 거기서부터 나온다. 토대감님 말씀처럼 진짜 이거 먹어보가 있다. 그 이후에 이런 비슷한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비슷한 역할을 오랜만에 나오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아수라에서도 좀 비슷한 역할을 했었죠. 네. 아수라에서 비슷하게 진짜 저런 목사들이 있거든요. 목사님들 어딘가에 있겠지. 어딘가 분명 있어. 맞아. 이거 봤어 몇 번. 봤어 몇 번. 그래서 저 양반은 참 저런 시기에 참 연기를 참 잘하는구나. 물론 전에도 잘했지만 진짜 어디까지 있을 것 같은 싸이 목사 같은 연기를 너무 잘해. 역시 악역이 최고야. 맨날 선약보다는 역시 악역이 최고다. 그리고 생각이 들 많은 분들이 그 아수라의 시장 캐릭터랑 많이 겹친다고 하는데, 저는 약간 그 달콤한 인생에 나왔던 백사장이랑도 조금 겹치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까 그 뻐꾸기님이 말씀해주셨던 초반에 이제 처음으로 중국 그 장첸이 이끄는 중국인 깽단 본거지로 이제 황정민이 쳐들어갔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그 대사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끝났다, 재밌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 맥락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대사는요. 요게 대사니까 그 욕설도 잠깐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 장첸한테 나지막하게 속삭이죠.
하느님의 뜻이라고 이 개새끼야라고 하잖아요. 그때 오씨 이거 대박이다. 이거 살겠다라는 그 느낌이 딱 들면서 그 대사 되게 좋았어요. 맞아. 이게 개새끼야라잖아. 개새끼야. 맞아. 그 와, 대사를 진짜. 욕설을 되게 진짜 찰지게 찰져요. 살려가지고 맞아. 그렇죠. 입 깨물고 해야지. 이빨 까 깨물고 해야지. 맞아. 개새끼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개새끼야. 맞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생각도 들었고 뭐 카깡님은 뭐 기억에 남는 명장면이나 아니면 대사 있으실까요? 네. 제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네. 이 대사 들으면서 할렐루야를 외칠 뻔했습니다. 어떤 거요? 히로뽕은 인간이 만드는 인공적인 사탄의 가래 같은 거고 태는 자연적으로 태어난 주님이 주신 은총이야. 그게 저기 하정우랑 처음 이제 대면했을 때 그 약간 하정우가 찾아가서 처음으로 이제 대변했을 때 황정민이 하는 소리죠. 맞아. 와 그게- 정말 그 대사 잘 썼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진짜 맞아요. 맞아. 사탄이 들렸어 이 얘기도 사람들이 많이 사탄이 들렸어 이 얘기도 많이 하고 오늘 또 은혜로운 날이구만. 에? 이러고 또. 맞아. 오늘 좆도 은혜로운 날이구만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것도 있고 이게 약간 그 성직자들이 할 법한 그런 대사랑 욕설이랑 그 섞어가지고 한다는 게 섞이니까. 되게 좀 신선했던 거. 안 어울릴 것 같아. 되게 잘 어울려. 함중민이 하니까. 맞아. 진짜 있을 것 같아. 저런 목사님 뭐지. 맞아. 그리고 조이스리님이 나 프로 밥 접섰어? 요거. 맞아. 거기는 강프로라고 하죠. 강프로 밥 접섰어?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도 좀 기억에 남았어요. 하정우 배우가 그 강프로랑 그 스피커폰으로 전화통화할 때, 황정민 앞에서 계속, 그래, 뭐 조심해서 오고, 기내식 꼭 챙겨 먹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자꾸 기내식 챙겨 먹으래. 그래서 그 얘기가 너무 웃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밥을 챙기냐면서 막 그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네요. 맞아요. 우린 뭐 그냥 인사치레처럼 하는 말이니까, 밥 챙겨 먹으라고 하는 게. 그죠? 그 소대가리님은 이렇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가 있으실까요? 저 찬송가 부르는 거요. 머리채 잡혀가지고. 옛날 거는 못 버리고 깡피짓거리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매일 회개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맞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니. 매일 반성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매일 반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미치겠다 진짜. 너무 진짜 똑같다. 와,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근데 지금 소대가리님이 말씀해주신 저 장면이요, 저 역시도 수리남 올타임 넘버 원으로 꼽는 장면이긴 하거든요. 야, 그때 연기 너무 잘하더라고요, 조우진 배우가. 야,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 키스토님이 오늘 알코올 방송인가요? 라고 하는데, 소대가리님 오늘도 뭐 한잔 하셨나요, 소대가리님? 아니요, 10시 반까지 일하고 왔습니다. 어이구. 잠깐,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시고도 이 정도 텐션이다라는 거에 웃은 거였는데, 10시 반까지 일하셨으면은, 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대가리님. 그 조진 배우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은, 매 작품마다 진짜 얼굴을 갈아 끼우는 게 아닐까 싶은 정도로 네, 소화를 잘 하시는 분인데, 이번 작품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진 배우님이 제일 빛났다라고 이제 느꼈거든요. 뭐 다른 분들은 뭐 박혜서 배우가 제일 좋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 조진 배우가 너무 좋았고, 그 되게 냉혹한 그 조직원 같은 이미지를 풍기다가도 황정민 앞에서는 뭐 충직한 부하의 모습을 보이다가도, 후반부에 가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강력한 스포일러라고 말씀드렸던 이제 국정원 요원이죠. 알고 보니까 잠입해 있었던 국정원 요원인데, 그 갑자기 말투랑 표정까지 싹 변하면서 이제 하정우한테 담배 한 대 딱 권하면서 같이 담배 피우면서 얘기하는 뭐 그런 것들이, 이런 그 한 작품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를 훌륭하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너무 좋았고, 그 중국어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인 갱단에 원래 있었다라는 설정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 중국인이 그 조진 배우의 그 중국어 발음을 듣고는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보자면은 조금 틀린 성조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이제 전체적으로 들으면은 충분히 중국어로 들리는 발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준비도 참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다양한 작품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작품에서 저는 제일 좋았어요. 조진 배우님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마약 먹고 나서 손가락
올릴 때 진짜 역시 깔끔합니다, 알찌개. 와, 진짜 아. 잘하죠. 맞아. 콜롬비아에서 가져온 마약의 이제 품질을 검증하기 위해서 조우진이 이렇게 먼저 맛보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할 때, 야,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명품 배우들이 대거 출연을 하는데, 다들 뭐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 연기를 보여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히 하정우와 황정민 배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너무 의외였을 정도로,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뻐꾸기님은요? 황정민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음. 하정우는 조금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느낌이 좀 들긴 들었어요. 연기의 그러니까 기복이. 그러니까 뭔가 기복이 있다 뭐 그렇다기보다는 라인이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 감독이랑. 하정우 배우는 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걸로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역할을 메소드보다는 뭔가 자기화 시켜서 연기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그냥 자기 신의 전작들에 있는 연기를 그냥 했던 느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인이 뭔가 좀 안 맞았나라는 생각이 좀, 원래 이런 배우는 아닌데 뭔가 그냥 스테레오타입 같은 느낌이 조금 들었었고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뭐 딱히 뭐 이렇게 뭐 보는데 뭐 방해가 된다거나 그렇진 전혀 안 할 거예요. 물론 연기 잘하는 건 맞는데 근데 하정우와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하정우와 윤용빈이 다시 만났는데 이 정도 연기인 건 살짝 아쉽다. 뭐 이 정도? 못했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당연히 좋고 뭐 보는데 전혀 지장 없었는데 약간은 좀 뭔가 좀 아쉽다라는 느낌. 유연석 씨는 아예 신이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유연석 배우가 연기한 그 캐릭터가 아예 그냥 없어도 되는 캐릭터로 좀 느껴져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굳이 유연석이 좀 아깝다, 캐릭터에 비해 유연석이 좀 아깝다라는 느낌. 그치. 그 배우 네임 잘 안 맞기도 하고 워낙 착하게 생겨가지고. 맞아. 너무 귀공자야. 잘 안 맞기도 생긴 하고. 그러니까 너무, 그리고 사실 너무 깔끔하죠. 조우진은 저렇게 검게 나오는데 혼자 너무 하얗게 나와가지고 약간 안 맞기도 하고. 그럼 한여름인데 돋보려고 자꾸.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집사, 뭐, 전도사 그런 건데, 그 사람 변호사 하잖아요. 맞아요. 예. 비즈니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말이 집사지, 뭐, 그냥 사실 다 깡패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된 것 같고. 다 아멘 하는데 지 혼자 에이멘 하고. 맞아. 다 아멘 하는데, 유연석 혼자 에이멘 그러고 있죠. 근데 전 처음에 유연석이 그건 줄 알았어요. 그 첩자인 줄 알았어요. 국정원의 첩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자, 그리고 카카님은 그 좀 배우들 연기 어떻게 보셨어요? 하정우 배우랑 특히 황정민 배우의 연기가 너무 평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카님은? 저는 그 배우가 매번 다른 얼굴을 보여줘야 되나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게 많은 사람 갖다 쓴 건데 너무 다른 모습을 기대하는 것 자체도 글쎄요, 저는 모르겠고 물론 다른 모습 보여주면 굉장히 좋긴 한데 그 기대했던 만큼만 보여줘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오히려 초반에 그 나레이션이 너무 별로였어요. 물론 캐릭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하정우라는 캐릭터가 되게 독특한 캐릭터잖아요. 유도도 했고 뭐 다른 점도 했고 이제 그걸 다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나레이션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었지만은 윤종빈 감독 같아서는 조금 더 세련되게 처리할 수 있지 않나. 그 이 말로 다 설명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최하 연출이잖아요. 그치.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저는 1화에서 그 나레이션 쭉 깔릴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래, 기왕 나레이션을 써야 한다면은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좀 모범 사례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제 장면이나 이런 것들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 다 설명하는 거는 사실 뭐 그렇게 그 영화라는 매체에 있어서는 좀 좋은 방법이 아니긴 하죠, 사실.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납득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얘기했어요. 이제 그 하정우가 너무 깽단들 앞에서도 쫄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총알이 막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너무 침착하고 상황 대응 능력이 좋은 거에 대해서 아니 아무리 그 산전수전 다 겪은 캐릭터라도 그렇지 저게
말이 되나?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조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장면인, 캐릭터 설정인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럼 소대가리님은 좀 이렇게 배우들 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다 연기하는 것 같아서 별로 마음에 안 들었고요. 아, 네. 그 연기할 때 연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저는 누구요? 현봉식 씨. 아, 아, 잊고 있었다. 아주 대박이지. 저는 수인함에서 홍어를 취급하고 있고요. 교민들에게는 원가로 제공하겠습니다. 이 홍어가요 고단백에 이호작용에도 참 좋거든요. 하는데, 야, 저거는 진짜 일하는 사람 같다. 뭐 이런 이렇게. 저는 그 최고의 명장면은 782 뭐야 너 그거. 원잘한다 애가. 앞에 봐라. 그 왜 자꾸 물어서 너. 너 이 새끼 이따 말해줄게. 진짜 모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은 안다. 잠깐만 있어봐라 이러면서 묻지 마라. 집중하자. 운전해야 된다. 운전하고 있다. 근데 나중에 이제 782 56이라고 대답하니까 이제 하정우가 그럼 87이 뭐야 라고 하니까 또 대답을 못하죠. 그 장면 너무 웃겨가지고. 그리고 저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현봉식 배우가 이제 나중에 그 죽은 모습을 사진으로 해서 하정우한테 보여주는 씬이 있잖아요, 박혜서 배우가. 근데 그 현봉식 배우가 죽은 그 사진이 너무 리얼하게 찍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죽은 사람 사진이라고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쓰이면은 극적인 연출이 된 그런 사진을 찍을 법한데, 진짜 그 사진에 길거리에서 총 맞아 죽은 듯한 그런 연출로 사진을 찍어놔가지고 저는 거기서 조금 좀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레즈님은 유연석이 어때서요? 응사에서 예전에 좋아했던 대학 선배 느낌도 나고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너무 약간 옛날 대학 선배 같고 좀 되게 귀공자의 되게 좀 있는 집 부유한 집 자식 같고 이런 이미지를 이제 그 배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있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이미지랑 지금 이 깽단에 소속된 변호사의 이미지랑은 조금 안 맞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유연석 배우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좀 이렇게 네. 약사방이 생겨야 되는데 너무 착하게 생겼어. 맞아. 그 눈빛이 너무 선해. 맞아. 그리고 이제 그 극 중에서도 황정민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쟤는 간이 작아서 혼자서 뭘 할 놈이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약간 유연석 역시도 관객들로 하여금 그 숨겨져 있는 국정원 요원이 아닐까라고 이제 착각하게끔 만드는 어떤 장치로 조금 쓰였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그죠? 이제 나중에 진짜는 그 조지민 배우라는 게 이제 밝혀지긴 하지만, 그런 장치로 좀 소모된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현모식 배우는 연기 너무 잘했고, 소대가리 말씀하신 것처럼. 저거였죠. 현모식 배우는 진짜 어떤 작품에 나오든 간에 그냥 생활 연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현보식 배우를 보면서 좀 느꼈던 게, 물론 여기에 나오는 메인 주조연급 배우들처럼 굵직한 작품에서 굵직한 역할로 이제 많이 다작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 현보식 배우처럼 조금 어떻게 보면은 단역처럼 보일 수도 있는, 아니면은 조연 중에서도 조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조연을 한다 한들, 이런 역할로 좀 다작하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배우 커리어로서는 좀 성공적인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대단한 배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봉식 배우가 우리나라의 국민 조연 배우처럼 될 것 같아요. 명품 조연 배우? 진행시켜. 나이도 젊잖아요. 생각보다 나이도 젊기 때문에. 신주쿠에서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이다 임마. 아마 이제 명품 조연 배우의 한 자리를 또 현봉식 배우가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제가 볼 땐 이미 차지했다고 봅니다. 네, 이미 차지했다고 보고, 뭐 지금 웬만한 드라마나 영화에는 다 나오니까. 맞아. 소년심판에 딸내미 패는 아버지로 나왔죠. 맞아. 소년심판의 가정폭력범으로 나왔었지. 제가 부모가 말 교육시키다 보면 한 대 때릴 수도 있는 기지 하면서. 아니, 뭐 이렇게 작품을 보시면은 대화를 뭐 이렇게 입력하세요, 머릿속에? 진짜 대박인데. 너무 똑같은데.
조이스님이 유해진 배우 같은이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약간 그 결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유해진 배우는 이제 조연을 넘어서서 좀 주연 자리도 넘보고 있죠. 이번 지금 공조 2도 지금 대히트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조연으로 유명해진 분들이 그 주연을 맡아가지고 잘된 케이스가 잘 없어요. 그냥 조연으로 머물러 있을 때 좀 흥이 가는 경우는 많아도 이제 명품 조연이다라고 해서 주연을 막상 시켜놨더니 작품은 좀 망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워낙 많은데 유해진 배우는 조금 예외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그렇게 봤고 그 박혜수 배우도 이 작품이 나온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야 진짜 또 혜수냐 뭐 넷플릭스 공무원이다 이러면서 막 그 얘기들이 많았는데 작품이 공개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야 이래서 넷플릭스에서 박혜수를 쓸 수밖에 없구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역할을 잘 해주신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아까 하정우 배우의 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좀 호불호가 많이 갈렸는데 저는 오히려 야, 이 역할은 능글맞으면서도 강단 있고 이제 그 구라도 잘 치고 요런 역할은 하정우가 아니었으면 이 캐릭터가 이만큼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조금 잘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작품을 보고 난 뒤에 이제 뭐 연기력 논란 같은 것들이 막 나올 때 좀 의외다 이런 게 나올 게 있나라는 생각이 좀 더 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차이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 톤이 네네. 그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정우 배우면은 그 일반적인 클리셰적인 연기 같은 걸 안 한다는 생각이 보통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긴장해야 될 때 긴장 안 한 것처럼 보이고 노려내야 되는 순간에 막 떨리는 것처럼 이렇게 불안감 같은 거를 연기로 보여주는데 그게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중간중간에 하정우가 이제 혼자 있을 때, 조직의 눈을 피해서 혼자 있을 때, 그 죽어버린 자신의 친구 현봉식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그 2인분을, 식당에서 2인분 주문해서 맥주를 따라준다든가 이런 장면이 있는데, 물론 그런 장면도 좋았지만, 이제 그 긴장되는 상황이 끝나고 나서 혼자 있는 그 순간에 뭐 좀 이렇게 털썩 주저앉는다든가, 뭐 요런 식의 장면을 좀 넣었으면은 좀 더 좀 관객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쉽지 않았을까 요런 그 의견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컷들까지 다 살리면서 가기에는 좀 힘든 제작 환경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하정우가 이렇게 민간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런 위험한 자리까지 침투해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는 그 동기가 물론 돈도 있고요. 그리고 고국에서 기다리는 본인의 가족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현봉식 그 자기 친구의 죽음에 대한 그 복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좀 섞여 있는 건데, 그 결의를 관객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장면이 이제 고국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오는 어떤 편지들, 그 뭐 전화들, 뭐 그런 거나 아니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뭐 2인분 시켜놓고 추모하는 그런 장면들, 그런 게 되겠죠. 너무 많아요. 그런 장면들이? 아니, 전화는 너무 많네.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뭐 계속해. 아니, 적진 한가운데인데, 어떻게 보면, 그, 하정우한테는. 아니, 뭐야, 얘는 뭐, 감시도 안 해? 아니, 감시도 안 한 거, 뭣도 안 한 거, 계속 전화하고, 어디 마당, 그, 처음에는, 그, 도청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잖아요. 근데 그 뒤로는 뭐, 어디 그냥 마당에서 그냥 대충 하는데도 안 하고. 그리고 장첸 쪽으로 너무 쉽게 가던데? 아니,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아니, 감시도 안 해? 무슨, 그러니까. 뭐, 믿으면 끝이야? 아니, 무슨, 카렌텔 보스가, 왜 이렇게 허술해?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래,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뭐, 드라마고 하니까, 뭐, 거기 이해할 수 있는데, 제일 많이 깼던 장면은, 아니, 그 애들 찍잖아요. 하정우가. 너무 대놓고 있어. 아니, 너무 대놓고 있어. 아니, 숨는 척이라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세뇌당한 애들. 맞아. 거기 그 씬은, 아니, 누가 봐도 너무 밝은 대낮에 어두운 곳에 있으면 더 잘 보이잖아요. 어두운 곳에. 그렇지. 밝은 데가. 그렇지. 너무 대놓고 핸드폰 찍고 있는데, 뭐야, 이거는. 순간, 뭐야? 뭐지, 저거? 그거는 제가 좀 많이 그랬어요. 다른 장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뭐 드라마고 어쩌고 하니까 넘어갈 수 있는, 재밌고 하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장면은 좀. 맞아. 최소한 창틀 밑에 숨어서 이렇게 카메라만 쏙 내는 상태로 카메라만 쏙 찍는다든가. 나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뭔가요?
저 찍으시는 거예요? 이러면 셀카입니다. 이러고. 아니, 근데 그 작품에서 보면 아예 창문에 본인 상반신 다 드러내놓고 대놓고 찍었잖아요. 맞아. 그리고 솔직히 하정우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뭔가 아니까 뭐 이게 현봉식이 죽은 것도 맞고 뭣도 맞고 한데 하는 거 맞아. 근데 아니 그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장면은 뭐 그러다 치고 마지막 한 장면 왜 따라가는데? 아니 거기 가면 애들 총 다 들고 있고 뭐 기관총 쏘는 것도 보고 있잖아요. 황제문이. 거기 왜 따라가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영화가 클라이막스가 가고 뭐 그런 거나 가고는 알겠는데 솔직히 거기 따라가는 장면은 좀 많이 개연성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그거는 만약에 안 따라가가지고 걔가 도망치거나 그러면 계속 불안해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너 어차피 잡힐 거 알잖아요. 그리고 황정민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어차피 뭐 헬기도 오고 국정원도 오고 얘네들이 뭐 그리고 솔직히 놓칠 거면 어차피 황정민이 가도 놓치고 안 가도 놓치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때 마침 기억났습니다. 네, 소연님. 그때 마침 각성했어요. 아, 나 베를린 주인공이었지. 그러면은 지금 저희 얘기는 다 들어봤고 뒤늦게 올라오신 오던노프트님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이게 저도 이 명절 기간에 약간 좀 붕 뜬 시간이 있어가지고 수리남을 이제 1화부터 6화까지 몰아서 다 봤는데 이게 확실히 윤종빈 감독을 저도 워낙 좋아해가지고 작품들을 다 봐서 이게 뭔가 처음에 볼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게 다 보고 나서 이제 곱씹어서 생각하면 할수록 좀 약간 허술한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다른 분들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되게 재밌는, 지금 다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런 게 아쉽다든지 이런 게 너무 허술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참 좀 오묘하다고 해야 될까요? 보통 이런 게 허술하다거나 이렇게 이야기는 재미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좀 나오는 결과가 많잖아요. 그쵸? 네, 근데 되게 재밌게 보면 되게 다 재밌게 보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나도 재밌게 본 것 같은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참,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 보면 참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아까 꼬꼬기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영화는 이 작품은 작품대로 찍어야 되고 이제 실화는 실화대로 이제 따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그게 좀 너무 실화 기반으로 한 게 좀 있지 않나. 저번에도 공작 같은 경우에서도 이거 좀 번외 이야기지만 공작 영화도 좀 너무 실화를 생각을 하고 만들어서 되게 이게 진짜 실화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그거를 좀 간과하지 않았나요? 그거를 빼고 보면은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다들 평가가 다 재밌게 봤지만 요런 게 아쉬웠다. 요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제가 아쉬웠던 부분을 하나 저 역시도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 그렇지만 조금 아쉬웠던 거 하나는 중간에 하정우가 이렇게 언더독 임무를 수행을 하다가 이제 박혜수 배우랑 둘만 화장실에 있을 때 이제 박혜수 배우한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홍어 안에 마약이 있는 거를 어떻게 걸렸을까라고 하면서 설마 국정원에서 내 배를 조사하라고 좀 의뢰를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둘 간의 갈등을 빚는 장면을 잠깐 보여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해하고 있던 극 중에 K라는 캐릭터는 그렇게 한번 앙금이 딱 생겼으면은 나중에 어떻게든 국정원에 좀 뒤통수를 치려든가 아니면 국정원과 그 카르텔 둘 다의 뒤통수를 치고 혼자만 뭔가 승리하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그런 장면까지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국정원과 함께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거면은 이런 장면이 왜 필요했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박고기님.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상하고 있던 지점은 그런 장면도 나오고 하니까 내가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내가 황정민한테 붙을까 국정원한테 붙을까 생각을 하다가 음. 황정민이 이제 애들을 이상하게 다루고 막 그런 장면을 보면서 자기 아이들. 좀 너무 클리셰긴 한데 자기 아들 딸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얘는 이제 단죄를 해야겠다 하고 한 국정원한테 붙는다. 물론 너무 클리셰이긴 하지만 그런 장면이라 좀 들어가 있었으면 마지막까지 좀 이게 그래도 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부분도 조금 있어서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뭐 거라도 들어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그리고 보신 분 뭐 재밌게 보셨든 재미없게 보셨든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이제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장면은 이제 마지막에 그 국정원에서 주는 보상을 다 포기하는 그게 정말 그거는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뭐 그렇게 좀 기결되는 것 같고요. 나 그거 좋았어요. 오히려 예. 어떤 면에서요? 그 포기하는 게 그게 납득이 되더라고요, 저는. 네. 질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지긋지긋하다. 그 정도 큰 일을 겪었으니.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지겨운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야구하고 되게 연결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결국에는 홈베이스로 들어오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그 야구공 던지고 놀잖아요. 네. 그 야구라는 게 결국에는 홈베이스로 다시 돌아오는 게임인데 치고 나서 그게 이제 맥이 빠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더 이상 연관되고 싶지 않다라는 느낌. 이름이 강인구잖아요. 네. 그 안에서는 저는 유인구로 사용됐던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인구로. 그 국정원한테도 그렇고 그 목사한테도 그렇고 유인구로 사용되다가 다시 강인구로 돌아온 그런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마지막 선택이 납득이 갔던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네. 네, 카강님. 저는 군사랑 포기하고 알고 보면은 하정우가 마약을 몇 봉다리 꼼쳐놨다 이런 식의 설정이 있었을 줄 알았는데 북한에 한 몇 바퀴 숨가놨다. 국정원은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자세가 있었거든요. 집에 장독 안에 이제 넣어놓고 이제 아니면 꼭 마약이 아니더라도 뭐 금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국정원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딜을 치는 거지. 대신 이거 포기할 테니까 나 뭐 강남에 땅 몇 개 주시오 뭐 이런 식으로 애초에 뭔가 그런 식으로 끝났으면 또 어땠을까. 아예 포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딜을 치는 장사를 하는 장면으로 끝났으면 또 어땠을까. 그러면 이제 전화 오겠죠. 강프로 히로뽕 잡쌌어? 자네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나? 뭐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수인하고 혼자 돌아가는 거 그거 들고. 진짜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면은 요쯤에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뻐꾸기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은 자유 발언 부탁드릴게요. 킬링타임으로 보기 너무 좋은 작품이고요. 다만 이게 사실 계속 얘기했지만 윤종빈 감독의 영화라서 좀 아쉬운 거지. 전체적으로 정말 재밌게 본 작품이고요. 그리고 우리 소대가리님 마지막 자유 발언 기회 드릴게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든다면 주께서 아말렉 백성을 칼로 무찌르듯 너를 무찌를 것이다. 우리 오답노트 형제님. 저는 윤종민 감독 용서받지 못한 자랑 이제 비스티 보이즈, 범죄의 전쟁 다 좋아했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공작이 제일 좋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정우랑 이제 윤종민 감독 이제 윤종민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음 작품에서는 좀 떼어내고 좀 다시 해봐도 되지 않을까.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마지막 엔딩하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수리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다들 공통된 의견이 전체적으로 재밌었지만 뭐 군데군데 아쉬운 점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쉬운 점에 대해서 또 공통된 의견은 이게 뭔가 감독의 역량 문제라든가 배우들의 역량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제작 환경의 문제로 보여지기 때문에 더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로
종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좀 넷플릭스가 요즘 한국 제작 환경을 뭔가 가성비의 나라로 좀 생각을 하고 너무 후려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을 하는데, 뭐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뭐 국내외 어떤 제작사든 간에 우리 그 한국 컨텐츠에 대해서 충분히 대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하루빨리 오기를 고대하며 오늘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